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정수 착각수의 홍태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끝내기에서 나타나는 함정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포석, 중반, 끝내기가 그것인데요. 이 세 부분 중에 어느 한 부분만 잘 처리하더라도 고수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끝내기에서 나타나는 함정수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끝내기에서는 거의 승부가 마무리 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끝내기에서 실수를 하면 바로 패배로 직결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끝내기에서 나타나는 그 함정수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나타나는 그 함정수 또는 착각하기 쉬운 그런 변화를 지금부터 실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하변 쪽의 모양을 보면은요, 백이 이곳을 젖힌 장면입니다. 이 젖히는 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맞게 되는데요. 끝내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젖힐 때 바로 막으면은요, 백이 이렇게 호구를 치는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주면은 흑도 이곳을 지켜서 별 탈 없이 서로 다른 끝내기를 하게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어주지 않고 이렇게 호구를 치면 흑이 이 패를 피해서 이쪽을 지켰을 때 귀가 이렇게 잡히는, 이한수로 귀가 잡히죠. 그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은 흑이 이제 곤란해졌는데요. 이제 귀를 지키면은 끊어서 꽃놀이패가 되죠. 애써 만들어 놓은 흑집이 이 패로 팍 무너지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젖힌 것 같아도 이런 약점이 있을 때는 바로 막지 말고 한번 물러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뭐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도 실전에 많이 실수를 하는 그런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 위쪽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위쪽의 모양은요, 백이 지금 여기 젖혀서 끝내기라는 장면입니다. 당연히 흑이 맞고요. 백이 이으면 여기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이 지키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흑은 좋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백이 이곳을 손 빼면 이렇게 밀고 나가서 요 105점을 잡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백이 지킨다면 선수가 되죠. 그런데 그것은 흑의 오산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받으면 바로 단수 쳐서요, 백이 잡히죠. 근데 여긴 백의 묘수가 있습니다. 백이 이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가 묘수죠. 이렇게 두면은 흑이 이 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수 쳐도 이어서 그만이고요. 여기를 둬도 역시 이어서 백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백한테 선수 끝내기를 당한 결과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흑이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막으면 후수가 되거든요. 여기서 흑이 백의 함정수에 대응하는 방법은 이곳을 먼저 둬야 됩니다. 나중에 두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입구자 지켜서 잡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 먼저 두면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교환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막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막는다면 백이 이을 수가 없어서 백이 젖힌 수는 헛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젖혀왔을 때도 수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부분을 잘 선택해서 응수를 하신다면 끝내기에서도 상당히 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른 변화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에서는 이렇게 일선에 젖혀오는 수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보통은 이렇게 막는 건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막는 수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어주면 좋겠는데요. 잊질 않고 호구를 쳐서 이 호구 치는 수가 귀에 붙이는 수를 보고 있습니다. 귀를 붙이면 흙이 잡히기 때문에 귀를 응수해야 되는데 끊으면은 꽃놀이패가 돼서 이 부분에서 흙이 크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흙이 함정에 바로 걸린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젖혔을 때는 조금 침착하게 응수를 하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바로 막지 말고 주변의 돌의 모양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늘어받는 게 흙은 최선의 응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뒤에서 생기는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우화기 쪽 모양을 보면은 흔히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끝내기에서 이렇게 젖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젖히는 수가 상당한 그 계략을 내포하고 있는 수인데요. 늘게 되면은 집이 손해니까 바로 막기 쉬운데요. 바로 막으면 큰 수가 나서 흙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잊질 않고요. 이곳을 끊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때리는데요. 그때 올라가서 이렇게 이으면 이제 이쪽을 단수를 치게 되는데요. 이제 패가 실어가지고 잊게 되면 다음에 여기를 두는 수가 아주 깔끔한 묘수여서 백이 살게 됩니다. 다음에 이렇게 둬도 알뜰하게 살죠. 딱 두 집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흙집이 다 파괴돼서 흙이 상당히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젖히는 수는 바로 막는 수는 백의 노림에 바로 걸려드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늘어야 되죠. 이렇게 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이런 형태라고 해도 좀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쪽에 자기 쪽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이 자기 쪽의 변화는 백이 이렇게 젖혀왔을 때 이 경우는 보통은 이렇게 늘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는 꽉 막아도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쪽 모양이 아까 경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가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꽉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의 그 변화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끊으면요. 이렇게 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은 다음에 이렇게 단수를 쳤을 때 흙은 여유 있게 이어주면 됩니다. 다음에 백이 이렇게 두는 수가 아주 좋은 깔끔한 묘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렇게 두면은 물론 이렇게 살겠는데 이렇게 붙이는 수가 이 경우 아주 좋은 사활의 맥이죠. 젖혀서 잡아야 되는데요. 다음에 흙이 단수를 치고 있게 되는데 이쪽 두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치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이 밑으로 치는 수를 당하면 백은 꼼짝없이 잡히게 되죠. 때려내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갑니다. 옥집이 돼서 전부 잡혀서 보태준 그런 큰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이렇게 두터운 모양이 있을 때는 백이 젖힌 수에 대해서 후퇴하지 않고 바로 막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경우 바로 막고 어떤 경우 후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쪽의 모양을 잘 살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 프로들 실전에서 아주 기가 막힌 묘수가 나온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잠깐 설명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수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바로 막는 게 당연합니다. 막아도 여기서 수가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 변에 이렇게 치중을 한 수가 있습니다. 이 수는 정말 그 당한 쪽에서는 깜짝 놀라는 그런 수인데요. 갑자기 이쪽을 젖혔더니 왜 여기를 뒀느냐? 넘어가는 수가 있죠? 이쪽을 넘어가는 수가 있어서
바로 이쪽을 끊으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끊고요. 다음에 단수 친 다음에 잇게 되는데요. 아까처럼 이렇게 집 모양을 만들면 이제는 여기 붙여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끊어서요. 이렇게 쳐야 되는데 패가 됩니다. 물론 패감이 아주 많다면은 뭐 흙도 괜찮겠습니다만 패가 없으면 이 흙집이 다 무너지는 또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그 실전에 이 모양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막은 것은 누가 생각해도 당연한 수 같지만 여기를 치중하는 수를 당했을 때는 흙이 상당히 당황했겠죠. 다음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렇게 선수를 해가지고 요 부근에서 후퇴를 했기 때문에 두 집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은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한 집 반 승부가 됐는데 이 부분에서 손해가 결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를 둔 기사가 누군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면은 이창호 구단이 이 수를 둔 겁니다. 누구나 막아서 귀에서 사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바늘 끝만한 그 허점을 노려서 치중을 해서 이렇게 후퇴를 시켜서 두 집을 이득 봐서 불리한 바둑을 역전시키는 그런 멋진 수를 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그 막는 수에 대해서 수읽기가 어렵죠. 그래서 결국은 어떠냐면은요, 이러한 수는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수고요. 보통은 이쪽에 두터움이 있으면 바로 막아도 되고 이쪽이 좀 허술하면은 후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생기는 다른 변화를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우상기 쪽의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이 우상기 쪽의 모양은 바둑 둘 때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형태죠. 귀를 지금 한 점을 흙이 잡아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습니다만 주변에 백이 이렇게 강할 때는 백이 이렇게 단수를 쳐서 넘는 수가 흙한테 큰 위협이 됩니다. 사활을 걱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 이제 흙이 귀를 지키는데요.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이 젖히는 수가 흙으로서는 상당히 능률적인데요. 근데 만일 받아주면은 여기를 보강할 필요가 없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단수를 쳐봐야 때리면 그만이죠.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젖히는 수가 좋은데 여기서 백이 좋은 응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백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는 수가 좋습니다. 정말 일선에서 대단치 않은 자리 같지만 아주 그 묘미가 있습니다. 이 바로 막는 수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흙은 끊을 수가 없죠? 끊으면 때려서 안 되죠? 그러면 흙은 이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어두면 백이 이제 지키고요. 그 다음에 흙이 손을 못 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흙이 손을 빼면 빠져서 이 석점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젖혔을 때 그대로 있는 것은 백이 후수인데 이렇게 바로 막아가면 흙이 있게 됐을 때 흙이 후수가 된다는 거죠. 선수 차이는 끝내기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선에 대수롭지 않은 그런 자리라도 아주 정확히 응수를 한다면 큰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실전에 잘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이 이렇게 일선을 젖히는 수가 끝내기에서는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로 막는 것은 흙이 실수죠. 흙이 백의 함정수에 걸리는데요. 백이 끊는 수가 날카로워서 이렇게 올라가서 뒤를 치는 수가 좋습니다. 치면 있게 되는데요. 다음에 이렇게 2일에 두는 수가 사활에 좋은 급소여서 무난하게 살게 됩니다. 여기를 둬도 막아서 살고요. 이곳을 붙여도 젖히면 살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는 흙이 크게 함정수에 걸려서 망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백이 젖혀왔을 때 흙은 늘어야 됩니다.
늘어서 집을 조금 손해보는 게 정수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쪽 좌악의 형태를 보면은요, 지금 여기서 백이 젖혀왔을 때는 흙은 바로 막아도 됩니다. 그것은 이쪽 형태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막았을 때 이렇게 끊어서 수를 내자고 하는 것은 이번 경우에는 백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단수 치고 호구를 치는 수가 사활의 급소인데 지금은 이렇게 붙이는 수가 묘수가 됩니다. 붙여서 이렇게 젖혔을 때 아까는 살았는데 지금은 단수를 치고요. 이쪽 두 점이 두텁기 때문에 밑으로 치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이 수 때문에 이렇게 때리면은 늘어서 백이 그대로 전부 잡히는 결과가 됩니다. 크게 보태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이런 경우에 귀에서 수를 내자고 바로 하는 것은 크게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백은 젖히는 수를 뒀을 때 흙이 바로 막으면 백은 귀에서 수를 내는 것을 포기해야 되겠죠. 이창호 사범의 이 묘수는 정말 나타나기 어려운 아주 진귀한 묘수이기 때문에 이 수는 일단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쪽이 두 점이 두터울 때는 바로 막을 수가 있다. 이 점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부석에서는 정상에 있는 인류 기사도 끝내기에서 실수를 해서 역전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오늘 보실 바둑은 이창호 구단과 중국의 위빈 구단이 세계기전 4강에서 준결승에서 만난 바둑인데요. 이창호 구단의 정말 절묘한 그런 끝내기 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바둑은 상당히 팽팽한 가운데 흙이 우세합니다. 흙이 위빈 구단이고요. 이창호 구단이 백입니다. 이창호 구단이 그대로 간다면은 조금 미세하나마 패배가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국면인데요. 여기서 흙을 잡은 위빈 구단이 이것을 하나 젖혔습니다. 이 젖히는 수는 누구나 두는 수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수에 대해서는 선수죠. 바로 막을 수가 없어요. 바로 막는 것은 이렇게 단수를 당해서 이거 살릴 수가 없죠. 이으면 단수 쳐서 전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젖히면 끝내기에서 을에 이렇게 응수를 해주죠. 이렇게 하고 이제 흙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앙의 요소를 이게 두려는 계획이었죠. 이렇게 이제 선수를 하나 하고 여기를 두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두면은 흙이 이 바둑은 미세하나마 우세해서 큰 실수만 안 하면 그대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창호 구단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수가 나왔습니다. 이 젖힌 장면에서요, 누구나 안 된다는 이 막는 수를 뒀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막으면 이렇게 두 점을 단수쳐서 이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는 수죠. 그런데 이창호 구단이 이런 수를 왜 뒀을까요? 아마 상대편인 위빈 구단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기서 이창호 구단이 이렇게 꼬부렸습니다. 이곳을 꼬부리니까 흙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랬겠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흙은 이곳에서 손을 빼서 이 요소를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자세히 보니까 선수를 잡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두 점을 때려야 되는데요. 이 두 점을 때려내면 이 백은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 완벽하게 살아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점을 잡은 이득은 상당히 크죠. 그러나 다음에 백이 여기를 달린다면 이쪽 흙도 약하기 때문에 중앙 흙집이 크게 무너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둑은 역전이죠.
그래서 여기서 위빙구단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단수를 쳐서 이 단수를 못 본 것처럼 이렇게 두니까 지금 이쪽을 둬야 되겠는데 마음이 급합니다. 결국은 여기를 때려내고 말았죠. 만약 때려내지 않는다면 백이 이곳을 때리는데요. 여기를 바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으면은 끊어서요. 패가 되는데 이쪽에 흙이 약하기 때문에 패감은 백이 굉장히 많습니다. 패싸움이 되면 흙이 패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러서야 되는데 이곳까지 선수 끝내기를 당하게 됩니다. 괜히 선수라고 하나 젖혔다가 여기까지 집입하게 되면 이 바둑도 역시 흙이 이기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흙은 이렇게 받았어요. 눈물을 머금고 때려냈는데 때려낸 이후에 백이 이곳을 두니까 이 바둑은 여기서 역전이 돼서 위빙구단으로서는 정말 이 결승에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젖혔을 때는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맞고 단수 칠 때 이렇게 꼬부려서 두 점을 버리는 착상은 정말 신산이라는 이창호 구단의 그 별명에 걸맞는 그런 아주 절묘한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빙구단이 처음에 젖힌 수가 나쁜 수는 아니고 그 수를 착각수로 만든 이창호 구단의 절묘한 끝내기 솜씨는 정말 그 감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추어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두실 수는 없겠지만 항상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좀 음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선에서 나타나는 함정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통 일선에 상대편이 두어왔을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일선의 처리가 어려운데요. 오늘 배우신 요령은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이 일선에 뒀을 때 정확히 응수를 했을 때 좋은 바둑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 또는 때로는 상대편이 잘못 받으면 역전을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바둑격언에 일선의 묘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끝내기를 하실 때 이런 점을 잘 실전에 응용하신다면 정말 끝내기의 강자도 되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